사랑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총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기간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서 파주 만들기에 본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8 회계년도 결산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파주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해보고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 예산이 집행되는 건전 재정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내주신 소중한 혈세를 알뜰히 운영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불효불급하게 남는 예산이 없도록 어려운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의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사항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결선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과 관행은 과감하게 고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파주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고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뜻을 받들어 사랑받는 의회,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때로는 질책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여름도 길고 강한 후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항상 살피고 배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친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6건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4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 박대석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기치에 따라 발언 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안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선배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했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도시로 이주했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교통, 지역 등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는 살아가며 더 나은 신도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민설명회가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선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채 건설 계획이란 명령 아래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세운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5월 23일 김현미 장관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지역에 따른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이미 나왔던 안을 대표하는 수준으로 원래 계획을 확대했을 뿐입니다. 2기 신도시의 입주도 끝나지 않았고 입주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금천, 문산 지역 노후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원도심 지역에 제대로 살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2020년 이후에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미 매각 토지는 2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시행사, 건설사, 개발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재산가치 폭락을 걱정하며 분양을 받고 살고 있는 분, 그리고 수분양자 등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성급한 진단과 처방이 초래된 인재입니다. 자족기능이 없는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기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지구가 완료된 후 3기 신도시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고향 창녕 신도시 개발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파주 운동 신도시 미매각 토지에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한강 상수 보호구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파주 지역은 친환경 산업단지 등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안을 대폭 선진할 것을 정책 제안합니다. 다음, 운정역을 중심으로 GTX 차량기지가 노선 변경이 지역 민원으로 나왔지만 아직 해결된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운정역에서 연다산이 송천리 주변으로 GTX 차량기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운정역에서는 연다산이 송천리, 법풍리, 탄현면을 포함한 새로운 지하철 건설이 되어야 하며 향후 문산역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를 구상해 주시기를 정책 제안합니다. 그것이 운정역에서 탄현면까지 연결하면 난파지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주민의 편리에 의한 철도 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운정역에서 출발하는 차량기지는 북파지 지역인 문산과 파주 원령면 주변인 봉암 공설에 위치한 기존 철도 차량기지에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차량기지에 GTX 차량기지를 만들었을 때 철도공사와 전문가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철도 레일 문제, 폭, 레일의 증설 문제 등 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심지 파주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이 중국, 러시아, 몽고, 유럽 등 철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파지의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산 차량기지가 GTX 차량기지를 된다면 북파지 지역인 문산, 적성, 파평, 법원, 파주, 원로 등 금천 지역이 교통 문제와 주변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 교류 역시 문산 차량기지가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TX 차량기지를 꼭 문산, 원로, 파주 인근 지역인 기존 봉암 공설이 차량기지에 변경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46만) 파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운정 1, 2동 조리의 방면 지역계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 집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저희 파주 시민들은 3기 신도시 선정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 입찰에 대한 현대건설 수주 소식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주 운정을 포함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이들 지역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정부 발표에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외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정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도 3기 신도시 개발 방식 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은 현재도 공급 가행 지역으로 저희 운정 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입주 분양 때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3호선 연장, 광역교통 개선 대책, 첨단 기업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 지구의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파주 지역으로 인구 이입은 감소할 것이고 교통난은 더욱 과정된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운정 3지구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첨단 자족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파주로 이주한 운정 주민들은 부족한 사회 인프라, 열악한 교통 환경, 의료시설 부족 등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 창릉 지구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10년 이상을 버텨온 운정 신도시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 문정 신도시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교통과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파주시와 시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후 입장을 표명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주 시민들에게 지난 5월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간 209 등기 심사에서 자유로 인터체인지 계획이 없는 현대 건설이 선정된 것은 또 한 번 파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선정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 11km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 미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 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09 등기 발주 시 자유로 인터체인지 설치 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결항에서 하재 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되고 말았습니다. 애초 결항 방식에서는 김포 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 인터체인지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재 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재 터널에서 바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자유로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추가 기술을 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 제안을 제시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 인터체인지 연결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를 저희 파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등기 발주 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 인터체인지 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 제안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입찰 공고를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제안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입찰 공고 후 발표 시점인 2019년 5월 말까지 약 7개월 시간 동안 파주시의 대응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 인터체인지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의 축으로서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인터체인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주 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을 포함한 신촌, 교화, 문발 산업단지 등의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 개 회사가 입주, 1만 1천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신촌, 문발 산업단지와 향후 교화, 운정, 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도 자유로운 진출입 연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0여일간 진행될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인터체인지 설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자유로 인터체인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발언 들으러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애취발전 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성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 발전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애취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 발전소는 탄현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27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애취발전 사업자 측에서 올해 들어 장애인재단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또다시 폐기물 연료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저는 파주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폐기물 연료 발전소의 건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폐기물 연료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되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하다는 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생됩니다. 물론 법정 기준치 이내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법정 기준치는 지켜야 할 최하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기업인 애취제철 당진 공장의 예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으로 미세먼지와 청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대책 없이 배출하며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 당국에 거짓 보고를 하는 등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파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비해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또 폐기물 연료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의 사업 설명서나 설명 자료나 홍보 자료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SRF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 연료의 재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10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 폐기물, 합성 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연료 발전 사업자들은 사업 설명서나 홍보자료 어디에도 산업 폐기물이나 폐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고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나카리 소각장과 같이 생활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고 태우는 듯한 착각을 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39조를 2017년 4월 18일 개정하며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동조항에서 친환경 에너지 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그들은 폐기물 연료 발전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연료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을 폐기물 연료로 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 지역의 산업 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해 SRF 연료 공장으로 이송되어 타 지역의 폐타이어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과 섞여 성형 연료나 비성형 연료로 만들어져 폐기물 연료 발전소에 납품되므로 파주의 산업 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연간 총 12회 이상 여러 번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중요한 폐기물 연료 발전소에 대한 검사는 연 1회로 느슨합니다. 다섯째, 폐기물 연료에는 수분 함량 10% 이내의 성형 연료와 수분 함량 25% 이하의 비성형 연료가 있는데 폐기물 연료 발전 사업자들은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비성형 연료를 사용하며 수분 함량이 높아 연소 온도가 낮아져 유해 배출가스가 성형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물 연료 발전 사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연료 발전소의 배출가스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폐기물 연료 발전소의 많은 문제에 대해 최동환 파주시장께서 경기도 의원이었던 2017년 4월 14일 제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 사업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SRF 발전 사업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파주시장으로서 경기도 의원 시절의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폐기물 연료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주실 것을 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정 제1항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정 제2항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석입니다.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재무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분 768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4,420억 4,600만 원에 대하여 1조 6,902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조 915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987억 2,400만 원으로 명시 2월 1,863억 500만 원, 사고 2월 97억 4천만 원, 계속비 2월 60억 2,700만 원,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 90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860억 5,700만 원 2019년도로 이율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68억 2,9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12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17억 6,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62억 9,200만 원을
채권 현재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르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 말 현재액 210억 9,5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210억 9,500만 원을 전부 상환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7년도 말 436억 3,4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88억 100만 원을 조성하고 29억 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9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자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자산 현재액은 토지는 5조 5,992억 2,600만 원, 건물은 6,225억 4,200만 원과 기타 임목적 공작물, 기계, 기구 등 1조 2,093억 3,200만 원으로 총 7조 4,311억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황은 90억 8,100만 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5억 7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8 회계년도 결산서 및 2018 회계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보유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인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최창호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한양수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조인현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우석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드린 9번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K1록 서명위원 선출인권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안소희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K1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기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을 의결하고 지정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